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호주 원주민의 이주 역사와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약 6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 대담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의 호주 원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호주라는 대륙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약 20만 년 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 7만에서 6만 년 전 새로운 땅을 찾아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아프리카 밖으로의 대이동이라 불리며 중동을 거쳐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이주민들은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를 지나 호주로 향했습니다. 당시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의 해협은 비교적 좁았습니다. 이들은 뗏목이나 작은 배를 이용해 해협을 건너 호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해양을 이용해 이동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당시 기술로는 매우 놀라운 성과입니다. 최근의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호주에 거주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유전자 구성은 동남아시아 및 인도네시아 원주민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호주 원주민의 초기 이주 경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의 원주민들은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점차 이동하며 호주 전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의 생존 수단은 사냥과 채집이었으며 이것은 초기 원주민들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캥거루, 에뮤, 물고기 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하고 다양한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은 호주 대륙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다양한 생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대와 같은 화전농업은 아니지만 자연적 산불이나 불을 피워 화전농업을 하여 식물 자원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불을 이용해 식생을 통제하고 특정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호주 원주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전농업은 이들의 사냥을 용이하게 하고 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물관리도 중요한 생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호주의 건조한 환경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물을 찾고 보존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연적인 수원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바닥에 구멍을 파서 빗물을 모으거나 큰 나무의 뿌리 아래에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들 호주 원주민들은 여타 다른 호모 사피엔스와 같이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각 부족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독자적인 언어와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와 풍부한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기도 했습니다. 드림타임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원주민의 신화와 전설의 중심 개념입니다. 드림타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신화는 원주민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자연과 인간, 조상과 후손 간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부족 사회로서 이러한 부족 사회는 원주민 사회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각 부족은 특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토 내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종교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부족 간에는 무역과 교류가 활발히 있었으며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족 간의 전쟁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도 두드러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수백 개의 원주민 언어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각 부족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전통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증거로 원주민의 예술, 음악, 춤, 이야기는 그들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호주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에 도착하였다면 왜 이들의 생김새가 아프리카 원주민과 다른 생김새를 가졌을까요? 호주 원주민의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다양한 환경과 적응 과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유전적 다양성, 환경적 적응,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인류의 초기 집단 중 하나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자연 선택과 적응 과정을 통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호주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 맞게 적응한 결과 원주민의 신체적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막과 건조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더운 기후에 적응하여 어두운 피부색과 마른 체형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내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습한 기후에 적응하여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열을 발산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구조도 생김새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부족은 독자적인 혼인관습과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족은 특정 신체적 특징을 선호하여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자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민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18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하면서 원주민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땅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정착을 시작했으며, 이는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인들의 도래는 호주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유럽인들과의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원주민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전통과 언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원주민 권리 회복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67년 호주 국민투표에서 원주민이 호주 헌법에 포함되고 시민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보존하고 부흥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예술, 음악, 춤은 호주의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적응과 생존, 그리고 문화의 영속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대륙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독특한 신체적 특징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인의 도래와 그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